지금 문이 엊그제 김영 기자회견에서 지금 검찰이 인사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초법적이다. 너네들 법에도 없이 까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문희 변호사임에도 지금 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를 협의하자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라고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이 문해 기자회견을 반박했습니다. 자, 저는 이분처럼요. 이분 그래도 나름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지금 문재인 말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 말을 좀 해야 되지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돋보이는 것은 그만큼 다 비겁하다는 겁니다. 자, 김경환 전 장관은 제3의 장소 회동은 인사 보안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준 것이 관례다. 대통령이 실상을 몰라서 초법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래서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완을 위한 합법적 전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은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달라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요. 밑에가 건방지게 내용을 갖고 오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권 초대 법무장관이던 김경환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협의하자며 30분 전에 불러놓고 윤석열 총장이 오지 않자 4명을 거역했다라고 한 데 이어 문재인도 초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검찰 실상을 모르고 한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협의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자기가 평검사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 과장 3년 등 인사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실국장, 장차관까지 검사 생활의 절반을 법무부에서 했다. 이분은 검사 출신이지만은 법무부에 가서 주로 법무부의 검찰 관련 부서 파견 일을 절반을 했다는 30년 검사 생활 중에요.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관행이 왜 생겼냐 하니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인사 보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나타나면 시중에 숨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곧 검찰 인사가 있다고 거기 수의 경비들부터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서 소문 다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과거는 이런 로비를 많이 했잖아요. 인사가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다. 장관이 총장을 오라 가라 호출하지 않는다. 국세청이나 조달청 같은 외청은 좀 장관이 들어오라 할 수 있지만은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예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총장이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그런 관례와 전통을 따른 거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검찰의 어떤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면 장관하고 총장이 만날 때도 특별한 절차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총장이 장관 임기 중에 법무부에 찾아가는 것은 3번이라는 거예요. 장관 취임식, 퇴임식, 신년 시무식 정도라는 겁니다. 그때도 형사 직전에 장관실에서 얼굴 인사하고 차 한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에는 대검 차장이 참석해서 도열하지만 장관은 그냥 얼굴만 보고 행사에 가서 도열은 안 한다. 왜? 법무부 장관 앞에 검찰총장이 도열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총장에 대한 존중 차원이고, 그래서 검찰총장은 모든 정권마다 장관급 예우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8일날 검사장 인사에 대해 청와대발 인사가 수사 방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 대상에서 빼야 된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남기거나 꼭 인사를 해야 될 부득한 사유가 있으면 직무대리 발령을 내 수사를 종결토록 한다. 수사 중간에 수사팀을 흩어버리는 일은 과거에는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대학살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누가 이걸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찰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논의했냐 하니까, 검사의 복무 평가 자료인 블루북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평소에 검사에 대해서 누구는 뭐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사건을 어떤 거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 검사가 또 평가받을 때 보면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쭉 있지 않겠어요? 사건을 그래서 몇 개를 기소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검사장급의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되니까 종이에 쭉 보직과 이름을 쓴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뭐 사유 같은 것도 조금은 기재하겠죠. 그래서 장관이 이제 그걸 확정 지으면 가지고 총장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을 보고 직접 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호텔 1층 비즈니스 룸이나 식당에서 만나 초안을 꺼내놓고 협의를 한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만날 때 둘 다 사무실이 있지만 내 사무실에 오라, 네 사무실에 갈게 안 그러고 호텔에서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간에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장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안을 다시 만들고 호텔에서 만나거나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장하고 장관이 쉽게 풀릴 때는 한 번, 이견이 있으면 두 번, 세 번을 만나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서를 최종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에 인사안을 쭉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병풍 보고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표지에는 장관 사인을 받기 위한 칸과 대통령 사인을 받기 위한 큰 칸이 있고, 그 보고서를 갖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화살표를 이리저리 긋고 변동이 생기고 또 대통령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럼 장관 총장의 신경전이 치열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검에서 쓸 간부는 총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외해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원하는 사람과 대검에서 원하는 사람이 쫑이 때 서로 부딪힐 때 법무부의 의지대로 되고, 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할지도 협의를 하고, 협의하다 안 되면 장관이 결정하는데 장관과 총장이 고성이 오가고 얼굴이 부딪힐 때 붉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검찰을 적으로 보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보직을 대통령에 제청한다라는 지금 법 조항에 대해서, 검찰청법 조항에 대해서 왜 이 법을 만들었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또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의견 청취라는 조항이 검찰의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을 뒤를 잇는 문재인 정권이 이걸 깔아뭉개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 검찰총장이 준사법기관에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이야기는 안이 잡히면 들고 가서 내놓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며칠 전에 그 총장한테 인사안을 보내서 총장이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 법무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추는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이지만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단순히 상하관계로 봐서는 안 되는 특수한 직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외청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추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때 네 맘대로 만들 게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특수수사본부 특수본 설치는 검찰 내규의 총장의 정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채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만드는 직제 개편안, 이성윤이가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와서 이 중앙지검의 직제를 개편하는 안을 만드니까 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전원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력히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비롯한 전국의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또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직 18자리를 내부 공모한다. 공모를 핑계로 다 쫓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부패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개편안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안에 대해 지금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다 반대한다 해서 그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어제 강한 반대 의견을 이성윤한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이 직제 개편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에 가서 관례대로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전 부장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기를 들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이 취임해서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작심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 힘을 빼는 법무부 추진 직제 개편안은 안 된다. 권력이 저지르는 불법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첫 회의가 열렸고 차장 부장 검사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차장이나 부장검사까지 2차 대학사를 곧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한 검찰 간부가 입을 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도 이 문제를 취임사에서 했지요.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말하며 이성윤 지검장의 취임사도 그렇게 이해했다며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불공정이 이렇게 난무하고 국가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거나 눈 감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우리에게 준 국민이 맡긴 검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다. 이러면서 윤석열 취임사의 정치적 중립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숙지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성윤이는 경희대를 나가 문재인 후배지요. 그래서 이성윤에게 대놓고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불공정을 외면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서서 이성윤이가 검찰국장 때 만드는 직제 개편안에 일제히 반기를 들면서 그렇게 하면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서 하는 수사가 다 위축된다. 이 지검장이 개편안 통과를 막아라. 믿는다. 이렇게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성윤은 유념하겠다라고 말만 했고, 그래서 직제 개편안을 지가 만들어 놓고 반대한다고 상급부서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은 이성윤이가 회의를 했는데 반대한다고 연락해 왔다며 법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 검사들이 지금 격앙이 되어 있고 김웅이 잘했다라고 600명이 실명을 가지고 댓글을 썼어요.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는 2차 인사를 앞두고 중간급 간부들이 용감하게 할 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고, 설 연휴 전에 2차 학살이 일어나면 다 들고 일어날 분위기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직접 수사 13개 부서를 없앤다고 직제 개편안을 만들고, 또 중앙지검에는 반부패 수사부 2곳, 그리고 공공수사부 1곳이 없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남부지검, 서부지검의 민생 관련 특수수사부를 다 없앤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유인데요. 제가 봤을 때, 자, 지금 검찰은 최강욱이 공직기강 비서관도 기소해버리겠다. 업무방해죄로요. 조국과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인턴 정명서 발급에요. 이제 검찰과 정권 사이에 거대한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